심장재단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 가능한가?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며 실제 소송에서는 저희 생각과 소송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약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질병급여형 기준입니다. 기본적인 보상 내용은 급여 의료비를 보상한다 라는 내용이며 여기 다만 법령 등에 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래 표를 보시면 보상 금액에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급여 의료비를 보상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급여법에 따른 산재보험에서 이것도 정확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는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죠. 즉 앞에 보상 내용에서 보았던 법령 등에 따라의 법령 등의 내용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산재로 구분하여 기재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회사와 환자 각자의 주장 내용은 보험회사는 넌 돈 낸 거 없잖아. 환자는 재산 지원이 보험회사랑 무슨 상관? 이 말만 반복하며 현재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실손보험이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이득금지 원칙에 의해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할 수 없다 라는 논리이며 고객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전부 보상하는 게 맞다 라는 논리인 거죠. 보험회사는 안 됩니다. 고객은 왜 안 되나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일까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심장재단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 홈페이지 인사말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모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중에서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후원금 100%를 환자들의 진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심장재단에 문의 시 한국심장재단은 사회복지법인이며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법인이 설립된 것은 맞지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특정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준 것이 약관상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것에 해당이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제가 찾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 보이진 않더라고요. 자녀가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개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가 쉬울까요? 환자 가족들은 심리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병원비 외에 다른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생각해보면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판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내용의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은 기본적으로 재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살은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의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을 말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관계를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의 자살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해당 약관 보험금 지급 사유를 보시면 1번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번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급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약관 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보시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이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1급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살은 기본적으로 재해가 아니며 보험금 지급 사유에는 재해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살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라는 게 보험회사의 주장이었고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으니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라는 게 고객의 주장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고의에 의한 자살은 재해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이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즉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라는 게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뭔가 논리가 비슷하지 않나요? 보상 내용에서 본인이 낸 의료비만 보상한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비슷하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뿐만 아니라 심장재단 지원금은 실손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었을까요? 제가 보험 계리를 하거나 약관을 만든 것은 아니어서 정확한 팩트는 알 수 없지만 심장재단 지원금을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했다면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죠. 이렇게 여기는 7번 항목이 되는 것이고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열거해 놓지 않은 사항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종의 열거주의. 다시 보험료, 위험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도 만약에 실손해서 이들을 보상한다면 우리가 내는 실손보험료가 지금과 같을까요?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더 많은 의료비를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보상했을 때보다는 더 적은 보험료를 지금 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재단 지원 금액이 고려되지 않고 보험료를 산정하여 고객에게 보험료를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심장재단의 지원 금액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심장재단에서 심장재단 지원 금액을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정하지 않아 실손보험료가 10원이라도 높아졌다면 위험료가 관계없는 보험료 이익이 생긴 거죠. 대한민국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몇 명입니까? 보험회사마다 가입 인원수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이익이 보험회사로 귀속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국심장재단 후원 방법을 소개하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심장재단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에 들어가시면 성금 후원, 정기 후원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도 가능하고요. 금액도 부담되지 않는 1,000원부터 다양한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나 후원을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금액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한다는 게 중요하지 적은 금액이라도 모이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는 한 가정을 살리는 길로 이어집니다.